이 농경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서 신이 많아요. 내호조왕, 외호산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뚜막신하고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궁리. 아궁리가 인도 불의 신이 아근이에요. 농경 문화에서는 외부적 조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왔을 때 그것을 신으로다가 결부시켜서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모든 부처님은 인간 세계만 주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다시 신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인도는 맨 처음에 신을 믿었다가 불교가 움직이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동아시아 전통에 기독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신을 믿던 시대가 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 언제 할 것 같아?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례 여정, 그 다음에 인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래하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전래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례기행 붓다로드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족 얘기하다가 사실은 다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족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문명이고 우리도 저들 문화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인 거. 문화적 특징으로 보면 정치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적이라는 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그래서 한족 문화의 특징,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다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구성원들의 종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종교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 종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또 차례를 지내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유교의 종교 전통을 여러분들이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징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교회도 가보고 이슬람만 안 가봤네. 이슬람 못 가봤네. 성당 같은 데도 기웃거려 보고, 뭐 이렇게 크면서,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가 교회를 제일 많이 갈 때,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한국 사회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초코파이 하나만 또 못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초코파이를 더 준다더라. 그럼 뭐 그냥 다음 주에는 바꿔버리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거고, 종교색이 상대적으로 얕고, 그 다음에 정치색이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정치로 통하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권력이 가장 비대한 게 정치예요. 정치. 그건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이 동아시아 전통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이든 뭐 예술가든 뭐 시인이든 그다음에 뭐 학자든 정치판에서 부르잖아요. 자, 이번에 공천권을 하나 줄게요. 안 그러면 뭐 장관 자리를 하나 줄게요. 무조건 갑니다. 가서 설령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갔다가 이용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전에 뭐 총리하신 분도 있고 지금 뭐 장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연극 배우가 가서 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던 분이 갑자기 장관이 되는 분들도 있고, 별 경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직이 더 상위 개념이고 누가 더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이 아무튼 정치판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현실적이어서. 그래서 자금, 그러니까는 돈하고 자본하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뭐 사후 세계라든지 안 그러면 종교라든지 이런 뭐 정신적인 공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찰에서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걸 끊어주는데 과연 이 나라 종교 전통에 기부가 있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왜? 다 대가성이에요. 다 대가성.
뭐 축원을 올렸어. 뭐 기도를 올렸어. 그 기도를 올려서 그분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준 대가성이에요. 그래서 전부 그게 상쇄되는 구조지 그냥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사를 해. 불사해도 거기다 다 이름 써주거든. 그게 다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이름값.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부는 복전함에 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 복전함에 넣는 게 대부분 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통에는 이렇게 뭐 복전함이나 이런 데 넣을 때 동전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사찰 재정이 많이 늘어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율곡은 예전에 출가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불교에 약간 불교 절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금강산에 가서 머리를 깎았네 안 깎았네라는 말이 계속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철학 체계에서도 불교의 화엄 사상 같은 게 나와요. 그 청량진관의 이통사국이라는 개념이 율곡 철학에서는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산에 율곡이 10대 후반에 들어가는데 생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생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곡은 불교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데 퇴계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퇴계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업보로 지금은 부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오는 게 퇴계지. 퇴계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전문 불전 전문 화폐가 퇴계예요. 절에 가면 아예 화폐 교환기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 이게 복전하면 돈을 넣으려고 지갑을 꺼내다가 어이구 이게 이러면서 밖으로 가요.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꼭 퇴계를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 강력한 이러한 불교를 비판했던 사람에게 뭔가 한 방 매겨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밖에 기부금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퇴계를 다 합쳐봐야 기부금이 거의 얼마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사후세계에 뭔가가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게 뭔가 바뀌고 이런 거보다도 현재 앞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게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동아시아가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런 사고, 현실적인 사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됐었던 것들이 동아시아에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단점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특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아, 얘네는 이렇게 살고 얘네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거지,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하열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유교 문화에 입각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족주의. 그래서 그 가족주의 전통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 집안의 종교가 달라도 종교 분쟁은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외부인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외부인은 누굴까요? 그치. 외부인이 들어오면, 성씨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충돌이 생기지, 그냥 집안 같은 성씨끼리는 충돌이 거의 안 생깁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걸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좀 됐지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셨을 때 있잖아요. 벌써 좀 많이 된 얘기죠, 그죠? 벌써 대통령이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고소영 내각이라고 그랬었어요. 고소영 내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교와 관련해서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면. 그게 혈연지연 학연입니다. 혈연지연 학연. 뭐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려대를 나와서 고려대 출신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혈연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거는 굉장히 강하죠.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이 벌어졌을 때 가족의 진술은 진술로 채택이 안 되죠. 뭐 자식이 뭘 어떻게 했어요? 알리바이를 부모가 변증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거짓을 해도 큰 범죄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어떻게 관습적으로 용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잘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교적 문화예요. 유교적 문화. 그래서 동아시아는 아직도 저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동아시아 전통에서 지금은 유교가 많이 이렇게 후퇴를 했어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고방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유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상명하복적인 거, 그 다음에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는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도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이 얘기할 때 여학생들이 말을 잘 끊습니다. 그러니까 끊는다는 게 뭐냐면 좀 조용해서 들어주는 게 있어요. 여자가 얘기할 때는 여자들이 말을 안 끊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이러한 관점들이 사실은 현대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식 배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1년에 하루고, 크리스마스는 거의 한 달을 해 먹어요. CF나 뭐 TV부터 해서 뭐 계속 이렇게 한 달을 해 먹어.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크리스마스는 상대가 안 된다. 한 달 다 합쳐도. 그래서 설이나 추석이 되면 뭐 민족 대이동 뭐 이렇게 하고 물가 안정 대책, 그 다음에 상여금을 주냐 안 주냐 이것까지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교 문화가 상당히 남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유교 문화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제사 뭐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 지금도, 그러니까 유교는 아직도 문화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상당 부분 그 유교적으로 짜고 있는 거예요.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국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셈족들은 어떤 유일신 전통,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 합리성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니까 합리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사십니까? 초코파이 선전할 때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아? 정이잖아요. 우리는 합리성보다 정으로 산다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녀분하고 그 다음에 남의 자식하고 진짜 똑같이 실력으로 뭐 취직되고 이러길 바라세요? 그렇게 다 안 돼요. 그래도 내 자식이 뭔가를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많이 본 사람들, 뭐 이런 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합리성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정예문화고, 이거는 또 다른 보존 가치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친화력이 상당히 좋아요. 친화력이 좋아요.